안녕하세요. 오늘 13주차 자원봉사 조정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 활동 경향은 1인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자원봉사 그룹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그 자원봉사 그룹 육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 그룹 육성에서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 혼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저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개인이 아이들 걱정이 돼서 나와서 교통봉사 아침에 등교할 때 교통 지도를 하는 거 또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자모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간혹 하시는 할아버지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봉사활동이 있고 또는 개인이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천안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뭐 교통봉사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봉사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말법 봉사팀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센터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정한 봉사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무슨 희망봉사단체라든가 그래서 그 봉사단체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이 세 가지 형태의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형태의 이 세 가지 중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느 자원봉사 센터에 참여하거나 또 일정한 봉사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런 경우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자원봉사의 조직 또는 그룹, 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학교가 또 천안에 있고 천안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여러 자원봉사 그룹이 소속되어 있고 또한 각 자원봉사 그룹은 각각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몇 개의 직능단이 또는 팀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잠깐 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조직은 예를 들면 천안이면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또 공주면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홍성이면 홍성 자원봉사센터 등 이렇게 각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직 안에는 자원봉사 그룹이 있겠죠. 그룹을 활동별로 자원봉사자별로 클라이언트별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그룹 자체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그룹 자체가. 그래서 활동별로 나는 환경봉사단이다. 그러면 환경봉사팀으로 또는 환경봉사단 그룹으로 이렇게 교통봉사 그룹으로 재난구호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자원봉사자별로 보면 여성봉사단 그룹으로 대학생 봉사단 그룹으로 노인봉사단 그룹으로 클라이언트별은 노인시설 봉사단 그쵸?
노인시설봉사단 그룹으로, 장애인시설봉사단 그룹으로, 이용시설봉사단 그룹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겠죠. 때로는 이런 그룹이 자원봉사 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때로는 규모가 큰 자원봉사 그룹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자원봉사 그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결국 몇 개의 팀이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 그룹에서 몇 개의 팀으로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팀은 역할의 차원에서 뭐 자원봉사 팀 역할의 차원에서 목욕봉사 팀, 말벗 봉사팀 역할은 목욕시키는 거잖아요. 말벗은 그쵸. 서로 말을 공감하고 잘 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청소봉사팀의 역할은 뭘까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팀은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 역할에 맞춰서. 그래서 계속성과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조직체로서의 그런 팀과는 다르게 결국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자원봉사 그룹과 팀 이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원봉사론을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자원봉사 센터를 방문해 보시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셔서 어떤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활동별 또 자원봉사별 클라이언트별로 각각 어떤 영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 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치해 보신다든가,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이 가진 재능에 맞춰서 이런 그룹에 한번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그런 경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이버 수업으로 하시니까 한계가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원봉사론을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한 3회 이상, 그쵸, 자원봉사를 해보고 나서 자원봉사를 해본 이유와 하기 전에 그런 느낌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자원봉사자 또 좋은 자원봉사 조정자가 되려면 내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 경험을 해봐서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하는 그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훈련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알아본 것처럼 자원봉사 그룹과 팀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룹과 팀을 구별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그 자원봉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어떤 공동의 목표, 예를 들면 목욕봉사다. 그럼 목욕이라는 목표,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또는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목욕을 시켜줘서 아주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다라고 하는 것이 그룹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의 목적과 지속성을 가진 단체를 통틀어서 자원봉사 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원봉사 그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봉사의 쌍방향 또는 양면성이
실천되는 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구성원 상호 간에 그쵸. 서로 연대를 서로 자원봉사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하다 보면 상호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응집력도 생기고 연대성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자기 주변의 문제를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고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통의 문제로 서로 인식하고 또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활동거리로 결정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다치셨는데 이제 목욕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웃집도 많은 사람들이 어, 어르신이 다쳤을 때는 목욕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목욕 봉사팀을 만들어서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룹으로 5명, 6명, 10명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서 목욕을 혼자 시키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같이 시켜드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그 그룹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탕을 뭐 수요일만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른들 모시고 가서 수요일 날은 목욕하러 가는 날 해서 가서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하고 온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고민을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활동거리로 결정해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인식하는 것보다는 쌍방향 양면성이 실천되는 장으로서 함께 이렇게 그룹으로 실천해 나가면 훨씬 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험 발표나 연구 발표의 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룹은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혼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담, 체험담 이런 것들을 서로 발표하고 또는 이것을 워크샵이라든가 자원봉사 했던 것을 경험으로 어떤 발표의 장 그리고 더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소록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 한 것을 마침 자원봉사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문화원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를 갔다 온 것을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체험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발표하신 교수님보다 훨씬 더 제가 체험을 얘기했을 때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연구 발표를 통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피부로 와닿았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기서 발탁돼서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소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고 막 이 걸어오는 길을 그냥 자원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자원봉사는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성실히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그 걸음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나의 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삶은 하나하나 과정이 하나도 헛된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항상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태도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고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자리로 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를 만드는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원봉사 그룹에 가서 활동했는데 친구를 만드는 장이 된다네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 보면은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 뭐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는 분화 수준이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원봉사를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자원봉사를 와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자원봉사 하다 보면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또 친구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장으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룹에 참여시켜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목표를 확실한 목표를 원하고 거기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장으로서 자원봉사자 그룹이 육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자원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자원봉사 그룹으로 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자원봉사 그룹을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